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사실 굉장히 여유로운 거 맞죠? 스마트폰 들고 유튜브 켜고 편하게 누워 계시잖아요. 근데요, 저는 지금 그 여유가 조금 무섭습니다. 왜냐고요? 딱 100년 전, 1926년에도 똑같이 여유로운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뭐 세상이 바뀌겠어? 하고 라디오 틀어놓고 앉아있던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옆에서 공장을 가진 사람들은 조용히 부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역사가 지금 이 순간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6년 CES, 그러니까 세계 최대 가전기술박람회에서 일어난 일을 아십니까? 로봇이 사람 대신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AI가 사람 대신 냉장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조용히 여러분 통장에 이자를 꽂아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먼 미래 얘기가 아닙니다. 2026년 하반기,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아직 준비 안 됐어 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쪽 아니신가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딱 두 가지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 로봇 시대에 진짜 돈이 몰리는 곳. 둘, 지금 당장 내 지갑을 두껍게 만드는 정부 정책 탑5. 자, 그럼 시작합니다. 모르면 손해, 알면 축제인 202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AI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챗 GPT? 클로드? 아니면 그냥 말 잘하는 프로그램? 대부분의 분들이 AI를 화면 속 존재로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2026년 1월 라스베이거스 CES 현장을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뭔가 결정적으로 달라졌다는 걸. AI가 드디어 몸을 얻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공개한 아틀라스 로봇. 기억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넘어지고 엎어지던 그 어설픈 로봇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틀라스는 사람보다 더 유연한 관절로 걸어다녔고, 물건을 짚고 계단을 오르고, 심지어 사람 옆에서 나란히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 세계 관람객들이 경악한 건 단순히 잘 걷는다가 아니었습니다. 저 로봇이 공장에, 창고에, 그리고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게 이제 가능성이 아니라 일정이 됐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삼성은 이번 CES에서 AI 홈 로봇을 공개했습니다. 이 로봇은 집안을 돌아다니며 스스로 가전을 제어하고 청소기를 작동시키고 냉장고 내부를 카메라로 스캔해서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를 알려줍니다. LG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스마트 홈 AI 에이전트라는 이름의 로봇은 집안 공기질을 모니터링하고 세탁기 세제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주문합니다. 그야말로 가사 해방 선언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이게 단순히 신기한 기술 전시회였을까요? 아니면 내 일상과 내 투자 전략을 바꿔야 하는 신호탄일까요? 그 답은 다음 장에서 현대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현대차가 왜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닌지, 그리고 이게 왜 투자자에게 기회인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차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이오닉 만드는 회사? 전기차 회사?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2023년식 시각입니다. 2026년의 현대차는 로봇 회사입니다. 현대차는 2021년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약 1조 1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왜 자동차 회사가 로봇 회사를 사? 하고 고개를 갸웃했죠. 근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미래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현대차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자동차로 번 돈으로 로봇 기술을 산다. 로봇 기술로 자동차 공장을 자동화한다. 그 자동화된 공장에서 로봇도 찍어낸다. 이게 무한 루프입니다. 무서운 구조죠. 그리고 CES 2026에서 현대차 부스를 방문한 투자자들이 주목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아틀라스 로봇의 상업화 타임라인이었습니다. 현대차는 2027년까지 아틀라스의 산업용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류창고, 제조공장, 의료시설, 사람이 하기 위험하거나 반복적인 일을 하는 모든 곳이 시장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개미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대차 주식 사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신 분, 잠깐만요. 그게 꼭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진짜 핵심이거든요. CES에서 상 받은 기업에 투자하면 돈을 버는 게 맞을까요? 잃는 게 맞을까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귀 쫑긋 세워주세요.
CES 혁신상 들어보셨죠? 매년 CES에서 가장 혁신적인 제품이나 기술에 수여하는 상인데 많은 투자자들이 이 상을 받은 기업의 주식을 삽니다. 혁신상 받았으니까 오르겠지 하는 논리로요. 근데 데이터가 말하는 현실은 좀 다릅니다. CES 혁신상 수상 기업들의 주가를 추적해보면 수상 발표 전후 2, 3주 동안은 실제로 오릅니다. 기대감이 반영되는 거죠. 그런데 3개월 후를 보면요. 상당수 기업의 주가가 수상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오거나 오히려 더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는 옛말, 주식시장에서도 완벽하게 통합니다. 그럼 어디를 봐야 하냐고요? 바로 밸류 체인입니다. 로봇 한 대가 만들어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관절을 움직이는 액추에이터, 주변을 인식하는 라이다 센서, 실시간으로 판단하는 AI 칩, 그리고 이 모든 걸 연결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아틀라스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사만 수십 곳입니다. 삼성 AI 로봇에 들어가는 반도체 공급사, LG 로봇의 모터 제조사. 이들은 화려하게 무대에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 없이는 무대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랬습니다. 골드러시 때 금을 캔 사람보다 청바지와 곡괭이를 팔던 사람이 더 많이 벌었습니다. 로봇 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 어떤 기업을 봐야 하는지 아직 궁금하시죠? 그건 이 영상 말미에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묶어서 드릴게요. 지금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로봇 얘기하다가 갑자기 은행 얘기를 왜 하냐고요? 왜냐면 지금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움직여야 진짜 부자가 되거든요. 대출 이자 내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주담대, 신용대출, 전세대출. 대한민국 직장인 절반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그 이자를 그냥 내고 있습니다. 원래 이 정도 아닌가? 하고 체념하면서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법적으로 은행에 이자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걸. 이게 바로 금리 인하 요구권입니다. 내 신용점수가 올랐거나 소득이 들었거나 자산이 증가했을 때 은행에 나 상황 좋아졌으니까 금리 낮춰줘 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걸 제대로 행사하면 0.3%에서 최대 1% 이상까지 금리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3억 대출 기준으로 1% 금리 차이는 연 300만 원입니다. 매달 25만 원이 그냥 내 통장에 남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전엔 이걸 내가 직접 신청해야 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느 창구에 가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은행 직원한테 깎아주세요 말하기가 얼마나 어렵던지. 2026년부터는 다릅니다. 마이데이터 기반 금융 앱들이 이걸 자동으로 감지하고 알아서 신청해줍니다. 내 소득, 자산, 신용 변동을 앱이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지금 금리 인하 요구하면 인정될 가능성 높습니다 라고 알림을 주고 버튼 하나로 신청까지 완료됩니다. 은행이 알아서 금리 낮춰주는 세상이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자를 아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매달 나가는 돈 중에 또 어디서 아낄 수 있을까요? 출퇴근할 때마다 나가는 그 교통비. 혹시 반값으로 낼 수 있다는 거 아세요? 한 달 교통비 얼마 쓰세요? 직장인 평균이 대략 10만 원에서 15만 원 살이라고 합니다. 버스, 지하철, 가끔 광역버스까지 타면 순식간에 나가죠. 1년이면 120만 원에서 180만 원. 이거 그냥 내고 있으셨나요? 정부가 2024년부터 시행한 K-패스 혹시 쓰고 계신가요? 아직 모르신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알아야 합니다. K-패스는 한 달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20%에서 53%를 현금처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성인은 20% 환급, 청년 19세 34세는 30% 환급, 저소득층은 53% 환급입니다. 한 달에 12만 원을 교통비로 쓴다고 가정하면 청년 기준 매달 3만 6천 원, 연간 43만 원이 통장으로 돌아옵니다. 저소득층이라면 연간 76만 원 이상입니다. 편의점 1+1 행사가 좋다고요? 정부의 교통비 1+1은 그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2026년에는 K-패스 적용 노선이 더 확대됐고 광역버스와 일부 광역철도 노선까지 포함됩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대도시 거주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다. 기존에 쓰던 교통카드를 K-패스 카드로 교체하거나 연동 신청만 하면 됩니다. 10분이면 끝납니다. 근데요,
교통비 아끼는 게 와닿지 않는 분들 있죠. 특히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교통비가 문제가 아니라 학원비가 문제야 라고 하시는 분들. 다음 장이 딱 그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일한다는 것. 솔직히 말하면 이건 슈퍼파워가 필요한 일입니다. 아이 등교시키고 출근하고 퇴근 후 학원 픽업하고 저녁 차리고 숙제 봐주고 자고 나면 다시 반복. 그런데 2026년 이 구조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스템 자체를 건드리기 시작했거든요. 첫 번째, 10시 출근제.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출근 시간을 최대 10시까지 조정할 수 있는 권리가 강화됐습니다. 아이 등교시키고 여유 있게 출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법이 바뀌었으니까요. 두 번째, 출산 육아기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출산 후 대출 원금 상환을 일정 기간 미룰 수 있게 됩니다. 아이 낳고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매달 나가는 원금 상환 부담이 사라지는 거죠. 이자만 내면 되니까 한 달 현금 흐름이 수십만 원 달라집니다. 세 번째,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2026년부터 초등학생 이하 자녀의 태권도, 발레, 피아노, 수영 등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15% 공제. 쉽게 말해 학원비 300만 원 쓰면 45만 원이 세금에서 빠집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워킹맘 학명 기준으로 연간 100만 원 이상의 실질적 혜택이 생깁니다. 돈을 더 버는 게 아니라 덜 나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게 때로는 더 강력합니다. 자, 그럼 아낀 돈을 어디다 굴려야 할까요? 드디어 진짜 돈을 불리는 전략으로 들어갑니다. 연 16.9%. 이게 진짜 가능한 숫자인지 지금 확인해 드립니다. 연 16.9%. 이 숫자 보고 사기 아니야? 하신 분 있죠? 맞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근데 사기가 아닙니다. 정부가 하는 겁니다. 청년 미래저금. 정확히는 청년 도약계좌. 만 19세에서 34세.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가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매달 최대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정부가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월 2만 4천 원의 기여금을 얹어줍니다. 여기에 비과세 혜택까지 더하면 실질 수익률이 최대 연 16.9%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이 수익률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비교해 드릴게요. 2000년대 초 고금리 시대 은행 정기 예금 금리가 연 7, 8%였습니다. 지금 최고 수준의 정기 예금이 연 3, 4%죠. 그런데 정부 기여금 포함 청년 도약계좌는 그 2배 이상입니다. 단 5년을 채워야 합니다. 중간에 깨면 혜택이 사라집니다. 이 점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제 제안은 이겁니다. 저축 가능한 돈의 50%는 청년 도약계좌로 안전하게, 나머지 50%는 ISA 계좌에 넣어서 국내 ETF에 투자하세요. ISA 계좌는 연간 200만 원까지 수익이 비과세이고 초과분도 9.9%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로봇 AI 관련 국내 ETF를 담아두면 아까 말씀드린 밸류체인 투자를 간접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안전망은 청년 도약계좌, 공격 투자는 ISA. 이 두 개가 맞물리는 순간 2030년에 내 통장 잔액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이 모든 걸 알고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모르지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실 건가요? 1760년 영국. 방직 공장에 처음으로 증기기관이 들어섰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계가 사람을 대신할 리 없어. 내 손기술이 최고야. 그리고 30년 후 그 손기술을 고집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반면 기계를 소유하거나 기계를 다루는 기술을 익힌 사람들은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만 주인공이 바뀔 뿐입니다. 2026년은 그 전환점 중 하나입니다. AI라 몸을 얻었습니다. 로봇이 공장을 넘어 거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진짜 돈이 되는 곳은 화려한 무대 위가 아니라 무대를 바치는 부품사, 소프트웨어, 인프라 기업들입니다. 동시에 정부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K-패스로 교통비를 돌려주고 금리 인하 요구권으로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 청년 도약계좌로 연 16.9%의 기회를 열어뒀습니다. 이 모든 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술은 우리를 해방시키고 정책은 우리 지갑을 채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청년 도약계좌도 신청 안 하면 남의 얘기입니다.
K패스도 카드 바꾸지 않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금리이라 요구도 신청하지 않으면 은행은 절대 먼저 깎아주지 않습니다. 정보는 공평하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실행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이 실행하고 실행한 사람이 가져갑니다. 19세기 산업혁명 때 기계를 가진 자가 부자가 됐듯 2026년은 로봇과 정책을 동시에 활용하는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그 말은 이미 절반은 실행한 겁니다. 나머지 절반, 지금 당장 시작하시면 됩니다. 로봇은 내 일을 대신하고 적금은 내 돈을 불려주는 2026년. 안 하면 손해가 아니라 안 한 내가 바보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정보가 필요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만 눌러주세요.